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중국 증시에 있었는지 가장 중요한 7월의 실물지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7월 실물지표.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실업률 저희가 이제 쉬는 8월 15일에 발표가 다 되었는데요. 사실 모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치를 다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매 판매. 지금 소매 판매가 한 2.7%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였던 5.3%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죠. 사실은 6월 달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7월 달에는 조금 더 꺾어서 위로 우상향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직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산업생산마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3.8%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였던 4.6%보다도 또 역시나 못 미치는 수치를 발표를 했죠. 자동차 제조업 자체는 조금 그래도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긴 했지만 이 각도 자체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7월 달에도 약간 좀 불안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고정자산 투자 7개월 이게 연간 누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7개월 누적으로 해서 5.7%가 발표가 됐죠. 사실은 요 고정자산 투자보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냈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굉장히 고민되고 있고 걱정되고 있는 산업이 뭐다? 자, 부동산이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여전히 계속 하락 국면. 이게 정말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중국에서 돈을 풀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해도 지금 이게 바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큰 과제로 남아있고 좀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달 지표 자체는 좀 예상보다는 많이 안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뭐 그 전에 나왔던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뭐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은 계속 소비 둔화,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7월부터 8월까지 나타난 이제 경제 지표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또 중국의 리커창 총리부터 향후에 하반기에 더 힘을 실어서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가랑 고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그래도 조금은 좀 빠졌어요. 6월 달 5.7%였고 7월 달 5.4%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자, 중요한 거는 16세, 그러니까 16살부터 24살까지의 청년층, 젊은 이제 세대들의 실업률이 계속 이제 거의 한 20%까지 육박한다. 계속 이제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중국에서도 이건 굉장히 큰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중국은 9월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6월, 7월, 8월까지 정도는 그래도 이제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요 청년층 실업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향후에 하반기에 이게 다시 우하향 좀 꺾일 수 있을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중국의 경기 둔화는 결국에는 부양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실물 지표들이 발표나기 딱 30분 전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MLF 금리라고 하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창구, 그리고 7일물 역RP,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이 금리를 10bp 인하를 우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풀어줌으로써 약간은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우선 먼저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22일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기준금리로 보고 있는 LPR 금리도 그러면 우선 기본으로 10bp는 인하가 된 수준이 발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LPR 금리 자체는 MLF 금리 시중 가상금리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게 10bp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선 요거 이제 10bp는 깔고 갈 건데, 인하는 깔고 갈 건데, 우선은 LPR 금리도 1년물이 있고 5년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기지 금리,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기준으로 하는 5년물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 내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 보셨죠? 부동산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진짜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부양 정책, 통화 정책 하나 나왔고, 우리 이제 좀 경기가 많이 걱정된다, 부양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사람은 누구? 자, 리커창 총리. 나왔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제 뭐 광동성 심천 지역 가가지고 우리 각 주요 대도시들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아주 공고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부양 패키지, 경기부양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에 던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표는 굉장히 안 좋았고 여전히 뭐 이슈들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강력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이번 주 중국 증시가 조금은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고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뭐 대만 이슈 이제 좀 한껏 막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게 나타났어요. 여름이죠. 폭염과 가뭄.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중국에서도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은 이거 보세요. 지도에서 이게 그냥 시뻘건색이 아니에요. 검붉은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검붉은색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40도 이상, 한 30 이상 나타난 지역들이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급 폭염이다. 1961년 기상관측 이후로 계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이쪽 이제 서부 지역, 충칭 지역이나 쓰촨성, 청두 지역이 여기 진짜 정말 검붉은색으로 색깔이 정말 칠해져 있는 부분들을 보실 텐데, 어제 충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4.3도인가? 를 찍으면서 정말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별로 좀 여름이고 더운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덥다 보니까 전력 사용도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랑색으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부분들이, 자, 중국의 가장 크고 긴 강인 장강, 이렇게 중국의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부분에서도 지금 너무 더운데 사실 비까지 안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굉장히 심해져서 수력 발전을 돌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력 부족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국에서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좀 걱정하고 있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폭염, 그리고 가뭄, 그래서 장강 바닥이 벌써 이만큼 보일 정도로 수위가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또 낮아졌다. 덥고 비도 안 오고 지금 약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조치가 내려졌냐.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제가 딱 짚어드렸던 청두, 그러니까 쓰촨성의 청두나 충칭시 그쪽 지역으로 전기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이 써야 되는 전기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쓰촨성에서 먼저 해결 방법을 내놓은 게, 공장을 많이 돌리는 기업들한테 6일만 쉬어. 6일만 쉬어가자. 그러면 좀 잠깐 이렇게 쉬어가고 전력 공급 제한하고 가동 중단하면서 좀 쉬어. 그러면 그 전기를 민생 쪽으로 돌려서 좀 우선 당분간은 쓸 수 있도록 해볼게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태양광,
전기차, 전자 제조 기업들이 지금 공장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까지 쉴 것 같은데 우선 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코로나 때부터 공장이 막 몇 개월간 쉬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단기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일 이후에도 더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각 이제 공장별로 뭐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지만 우선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이 특히나 태양광 관련 산업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지금 쉬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아까 그 스촨성과 아까 그 뜨거운 지역 위주로 그 서부 지역 위주로 태양광 산업에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장이 쉰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타났던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세가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4분기 되면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폭염과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폭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름이 다행히 지금 좀 8월 중순이 지나고 있고 여름이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바로는 8월 24일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낮아질 거고 특히나 이쪽 지역은 조금 더 청량해질 거야, 조금 시원해질 거야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위는 좀 가시더라도 가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 좀 중국의 이제 기상 이슈까지도 좀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다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조금 더 간단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런 이슈들이 분명 있었지만 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 작년에 기억하세요? 작년에 석탄 가격 폭등하고 중국에서도 막 지금 전력 제약 공급 중단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석탄 재고 많이 쌓아놨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충분히 대응을 해놨지만 사실 폭염과 가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거는 정말 자연재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결론은 태양광이다. 사실 수력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과무민 상황에서 약간 제한적이구나,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덥고 뜨거울 때는 태양광이 답이다라는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태양광 많이 심어야겠다라는 부분들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분명히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태양광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월 말과 9월까지 좀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8월 말까지는 실적이 좀 더 나와야 돼요. 실적 시즌이에요.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이 8월 마지막 주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변동성은 뭐 이미 변동성을 맞은 기업도 있지만 더 맞아야 되는 기업들도 아직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부터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공산당 대회를 준비하는 시즌이 이제 도래한다. 9월부터는 정치 시즌을 맞이해서 조금 더 인프라 투자라든지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좀 똑같은 섹터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소비 관련주들 계속 보면 좋겠다. 소비 관련주들은 뭐 음식료도 있겠지만 자동차 이런 쪽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중국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이슈들은 조금 다 단기적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직도 회복할 일은 남았다. 얼마나 빨리 잘 회복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매주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하지만 자, 매주 보이차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